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길잡이 수학학원의 수박티입니다. 자, 오늘은 고등수학학 센 대표 유형 명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유형 15번부터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영상 강의가 너무 오랜만에 올라와서 미안하게 생각해요. 선생님이 갑자기 여름에 걸리지도 않는다는 그 감기를 걸려가지고 목에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조금 늦게 영상을 올리게 된 점 미안해요. 자, 그러면 한번 진도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유형 15번입니다. 세 조건 PQR이 있는데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자, 여기에서 뭐랑 비슷하다고? 총이랑 비슷하다 해서 어떻게 하랬어요? 충분 조건이다 하면 총을 쏜다 이렇게 생각하랬지. 그래서 P가 충분 조건이니까 P가 총을 쏴야 돼. 누구한테? Q한테.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죠? 다음 Q는 R이기 위한 또 충분 조건이래요. 또 충분 조건이네요. 그럼 어떻게 돼요? Q가 총을 쏜다. 누구한테? R한테.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럼 요거 두 개를 연결시켜 보면 P는 Q이고 Q는 R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어떤 포함 관계가 있죠? P가 Q에 포함되고 Q가 R에 포함돼요. 결국 P가 여기 있고 Q가 여기 있고 R이 자리가 좀 부족한데 이거 지울게요. R이 이렇게 있다. 자,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랬을 때 항상 옳은 것을 구하라. 첫 번째, R이 어디에 포함된다는데 R이 제일 큰데 그치? 포함되려면 얘가 R이랑 같은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그죠? 아니면 P와 Q의 합집합 어는 거예요? P와 Q의 합집합은 P랑 Q 색칠 다 하면 뭐예요? Q예요, Q. R이 Q에 포함된다?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1번은 틀립니다. 자, 그럼 1번 아니고요. 자, 2번 갑시다. P와 Q의 교집합입니다. P와 Q가 겹치는 부분 바로 이 부분이죠. 얘가 R에 포함된다. 이거는 맞네요. R에 포함되잖아. R이 제일 크니까. 그죠? 그러면 이것도 맞고요. 이제 2번이 맞아요. 그러면 답은 2번일 텐데 나머지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Q하고 R의 교집합이라고 돼 있어요. 자, Q가 이거고 R이 요건데 교집합이 뭐야? 이게 Q에 Q. Q가 P에 포함된다. P가 제일 작은데 Q가 포함될 리가 없지요. 자, 그러면 얘도 아니고요. 자, 그 다음 R에서 Q를 빼랍니다. R의 차집합 Q. R에서 Q랑 똑같은 거 빼면 나머지 부분이 지금 요 색칠한 이 부분이 되겠죠. 자, 이 부분이 P랑 같대요. 에이, 아니잖아. 그죠? 그 다음 마지막 거 비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요번에는 뭐라고 돼 있죠? 여집합이 나오네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전체 집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전체 집합 하나 그리고 갈게요. 여기 전체 집합. 자, P와 Q의 여집합을 합하라 라고 나왔어요. 자, Q의 여집합부터 색칠해 볼게요. Q 빼고 나머지 다 색칠해야 되니까 자, Q 뺀 나머지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색칠한 부분. Q 밖에 있는 거. 이거랑 P랑 합집합을 하라니까 P도 색칠하면 돼요. 자, 이게 바로 왼쪽 부분이고요. 그 다음 R의 여집합이다. R의 여집합은 내가 파란색으로 색칠해 볼게요. R 뺀 나머지, R 빼고 나머지. 그럼 R 밖에 있는 부분을 색칠하라. 자, 요게 바로 파란색 부분. 자, 이 파란색 부분에 빨간색 부분이 들어가지지 않죠. 오히려 반대로 이쪽으로 포함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럼 유형 16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실수 x에 대하여 두 조건 pq가 p는 x-3, x 플러스 5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요. q는 절대값 x-7이 k보다 작단데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자, 필요 조건이다. P를 흘려야 돼요. 이 P가 P를 흘려야 된대. 그 말은 얘가 총을 맞아야 되니까 누가 총을 쏜다? Q가 총을 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라 했어요. 그죠? 그래서 Q는 P다가 참이 돼야 돼요. 자, 그럼 이게 참이 되려면 어떻게? Q의 진리집합이 P의 진리집합에 포함되는 이런 형태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럼 각각 진리집합을 구해야 되는데요. P 같은 경우 봅시다. x-3, x 플러스 5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럼 이 그래프 그려보시면요. 마이너스 5하고 3에서 0이 되면서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인데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x가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P입니다. 자, 그럼 Q 구해야 되는데 Q는 절대값이 붙었다. 그지? 자, 절대값 하나밖에 없을 때는 쉬워요. 절대값이 어떤 숫자보다 작다. 그 말은 뭐예요?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k 이내보다 작으려면 x-7은 어떻게 돼야 되죠? 마이너스 k와 k 사이에 있어야 된다.
그럼 x는 어떻게 돼요? 7 마이너스 k보다 크고 7 플러스 k보다는 작다. 이 부분이 q가 됩니다. 자, q가 p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래프를 그리자니 얘는 그릴 수 있어, p는. 자, p는 내가 한번 그려볼게요. 요거 지우고 한번 해볼까? p는 수직선상에 그려보면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고 3보다 크거나 같다. 요겁니다. 자, 여기에 q가 포함이 돼야 되는데 q는 요런 형태죠. 누구 사이? 요렇게 7 마이너스 k, 7 플러스 k. 자, 이게 여기에 포함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요 둘 중에 하나에 들어가야 돼. 요렇게 들어가 있거나 요렇게 들어가 있거나.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요렇게 되면 7 마이너스 k, 7 플러스 k 요렇게 있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요렇게 돼서 여기가 7 마이너스 k, 7 플러스 k 요렇게 되는 경우. 요 두 가지 형태가 돼야지만 P에 Q가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 요 첫 번째 7 플러스 K가 5보다 작으면 되겠죠? 같으면 어떨까? 같아도 가능하겠죠. 왜냐, 얘는 포함하지 않고 얘는 포함을 하니까 얘가 더 큰 집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K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 다음 여기서는요. 3이 7 마이너스 K보다 작고요. 같아도 상관이 없네요. 자, 그럼 여기에서는 K는 하면 어떻게 돼요? 요거 이항하면 4보다 작거나 같다. 자, 두 가지 형태가 나오는데 K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연수 K랍니다. 얘 안 되네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는 없거든요. 자, 그럼 얘입니다. K가 4보다 작거나 같다는데 자연수라네요. 그럼 자연수에서 4보다 작거나 같은 애 1, 2, 3, 4, 4개죠. 답은 그래서 몇 개? 4개가 답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17번째 유형입니다.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A 합집합 B와 B 차집합 A의 여집합의 교집합이 뭐라고 돼 있죠? A 합집합이랍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말이냐. 그죠?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왼쪽을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정리를 해주셔야지만 이제 뒤에 거랑 갖다 이용해가지고 포함관계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차집합을 정리하셔야 돼요. 자, A 합집합 B의 교집합. 자, 근데 왜 차집합 먼저 없애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자, 왜 먼저 없애냐면 우리 배웠어요. 교환법칙, 결합법칙 다 뭐만 성립했죠? 합집합과 교집합. 그죠? 합집합과 교집합은 교환법칙도 성립하고 결합법칙도 성립하고 분배법칙도 성립해요. 그러니까 얘를 정리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차집합은 성립하나요?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차집합, 또 여집합 이런 거는 제일 먼저 뭔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차집합 어떻게 바꾼다 했죠? B 교집합 A 여집합의 여집합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얘는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하셔야 되는데요. 자, 그게 무슨 법칙이에요? 이 여집합 있으면 이걸 분배한다 라고 생각하랬죠. B 여집합 합집합 A 이렇게 바뀌는 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요.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센스가 나올 거예요. 그죠? A 합집합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요거는 또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A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해놓으면 그러면 조금 더 쉬울라나? 눈에 들어오기 쉬울려나? 그죠? A 합. 그래서 A 합으로 묶을 수 있어요. 분배법칙이죠.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에는 B 남고요. 여기에 B 여집합 남고요. 그 다음 앞에 중간에 뭐 있어요? 교집합.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보면은요. 여기에서 보면 B와 B 교집합, 여집합. B와 B를 뺀 나머지예요. 그거의 교집합을 찾으래요. 자, 이거 교집합이 있나요? 없죠. 공집합입니다. 그죠? 그래서 A와 공집합을 합해라.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A랑 공집합 합하면 뭐겠어요? A 자기 자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좌변이 결론은 뭘로 나와요? A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건 결론은 A가 A 합집합 B가 A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했는데 합집합을 했을 때 이 둘 중에 하나가 여기 나왔다. 그럼 뭐야? 얘가 큰 집합이다. 한마디로 B가 A에 포함된다라고 기억을 하려 했어요. 됐어요? 자, 그러면 답 나왔네요. 필요충 무조건 누굽니까?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요거는 어떻게 보면
집합의 연산 문제에 거의 가깝죠?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 말 때문에 명제에 들어와 있는데요. 그냥 얘가 항상 성립하려면 어떤 게 항상 만족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도, 집합 문제로도 나와도 크게 상관은 없겠지만, 필요 충분이라는 말이 있어서 이게 명제 문제로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유형 18로 넘어가 볼까요? 자, 다음은 자연수 n에 대하여 명제 n제곱이 3의 배수이면 n도 3의 배수이다가 참임을 그 대우를 이용하여 증명하는 과정이다 라고 나왔네. 그 대우를 이용하라네. 그럼 먼저 뭐를 구해야 돼요? 대우를 구해야죠. 그죠? 자, 요 명제에 대우를 구하셔야 됩니다. 대우 어떻게 됩니까? 순서도 바꾸고 각각을 부정시켜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가정이고 결론이니까 결론 먼저 여기 뭐야? n이 3의 배수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해되죠? 부정을 해야 되니까. 그럼 n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다. 자, 얘가 참이면 이 명제도 참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바꿨을 때 자, 3의 배수가 아니라 했잖아. 3의 배수가 아니면 얘는 어떤 아이 형태가 되느냐 하면 자, 우리 3의 배수다 만약에 하면 어떻게 돼? n은 3k 이렇게 둘 거예요. 3의 배수잖아요. 3 곱하기 뭐 이렇게. 근데 3의 배수가 아니래. 그럼 얘 어떻게 해야 돼? 이 3의 배수보다 2가 작거나 또는 3의 배수보다 1이 작거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랬을 때 자, n이 먼저 3k-2일 때는 n제곱을 구했을 때 이렇게 n제곱 구해야죠. 어떻게 구하면 돼? 이거 제곱하면 되잖아요. 구해봅시다. 3k-2를 제곱을 하면 얘는 9k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12k 플러스 4 이렇게 되죠. 자, 그랬는데 3 곱하기 뭐 더하기 1이다.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가 더하기 1 찢으면 돼. 얘 뭐야? 1이 나오려면 여기가 3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여기는 9k 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3 플러스 4, 1 이렇게 해야 요거랑 똑같아. 그럼 요거를 뭘로 묶는 거야? 3으로 묶는 거예요. 3으로 묶으면 3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이 부분이 바로 나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가는 예고, 나는 예고. 자, 그 다음 다도 구해볼까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이제 n이 얼마일 때? 3k-1일 때니까 3k-1의 제곱을 또 한번 해볼까요? 그럼 9k 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보면 얘도 3으로 묶었네. 얘네 둘이 3으로 묶어지잖아. 3으로 묶으면 3k 제곱 마이너스 2k 똑같습니다. 그럼 플러스 1 이게 바로 누굽니까? 다가 되는 겁니다. 다 구했네요, 우리 그러면. 자, 위의 가정에서 가나에 알맞은 식을 fk, gk래요. 자, 그럼 fk 해봅시다. fk는 가에 알맞은 식, 가에 누구였죠? 3k-1. 자, 그 다음 gk는 뭡니까? 나에 알맞은 식, 나에 알맞은 식, 아닌데, 나가 여기 있네, 여기. 큰일 날 뻔했네. 3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자, 그랬고요. 다음 다에 알맞은 수를 a라 한다. a는 1이네요. 자, 그랬을 때 F3A, GA의 값을 구하라. 자, F3A는 F3을 얘기하는 거고요. 3 집어넣으면 9 빼기 1이라서 8이고요. 자, G1은 뭡니까? GA는 1입니다. 1 집어넣으면 3 마이너스 4 플러스 1 이렇게 되네. 계산하면 얼마? 0이네요. 0. 자, 두 개 더하랍니다. 8 더하기 0은 답은 얼마? 0.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대우를 이용한 증명은 오히려 좀 쉬울 수 있습니다. 그거보다 아마 귀류법이 좀 어려울 겁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귀류법 문제가 나왔네요. 그죠? 다음은 루트 5가 무리수임을 증명하는 과정이다 라고 나왔어요. 자, 귀류법은 어떻게 증명을 했죠? 자, 이 명제가 어떻다고? 거짓이라고 가정을 하랬어요. 거짓이, 그러니까 얘를 부정하는 거죠. 이 명제를 부정을 해. 명제의 부정을 참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명제를 부정해서 얘가 참이다. 그래서 갔더니 결국에는 모순이 생기는 거야. 이거 말이 안 되네. 끝에 가니까 말이 안 되네. 그러면 이 부정한 게 잘못된 거예요. 원래 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귀류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해볼게요. 자, 무리수임을 증명하랬으니까 이 무리수임을 뭐라 해야 돼요? 부정을 해야 돼요. 무리수가 아니다. 뭐로 해야 돼요? 유리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4, 5번은 탈락. 루트 5가 유리수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가에는 유리수 들어가겠죠? 그래서 유리수는 어떤 수예요?
b분의 a 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 그러니까 분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수를 유리수라고 한다라고 우리가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루트 5를 b분의 a라고 두는데 이때 a, b는 뭐다? 서로소라고 얘기할 거예요. 왜 약분되면 아니 할 필요 약분되는 걸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서로소입니다. 그럼 얘 또 탈락. 그럼 2번 아니면 3번이 답이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양변을 제곱해서 정리했대요. 요거 제곱하면 5는 b제곱분의 a제곱이니까 5b제곱이 a제곱이다. 이렇게 되네요. 그렇게 했을 때 이때 a제곱이 뭐이므로 a도 뭐돼? 그 말이 뭐야? 자, 5b제곱이다. 이렇게 나왔죠. 그럼 5b의 제곱이 뭐야? 5 곱하기 뭐? 5의 배수인 거예요. 이해돼요? 얘가 제곱이 5의 배수야. 그러면 a도 5의 배수여야겠지. 5가 어디서 나왔겠어? a에서 나와야지. a 곱하기 a를 했는데 5의 배수가 나왔으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쟤를 ok라 두고 뭐 문제를 푼다라고 나와있죠. 이미 우린 다 구했어요. 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그죠? 그럼 답은 3번인데 그럼 끝까지 기류법 하는 방법부터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자, 그래서 a를 ok라고 잡았대. 그러면 아까 요 식에다가 a 대신에 ok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5b제곱은 25k제곱 이렇게 돼. 그럼 5로 나누면 b제곱이 5k제곱이 돼. 또 뭐야? b제곱이 또 5의 배수네? 그러면 또 뭐야? b가 5의 배수가 돼. 그럼 봐봐. 아까 a도 5의 배수라 했고 b도 5의 배수면 둘 다 5를 인수로 서로 가지고 있잖아. 서로서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거예요. 서로서는 더 이상 똑같은 수로 약분이 되지 않아야 돼요. 근데 둘 다 5의 배수면 5로 나누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모순이 되니까 얘가 무리수다. 이렇게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규律법 증명하는 과정 일단 이해해 주셔야 돼요. 명제를 어떻게? 부정을 한 것을 참이라고 가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명제가 얘가 지금 무리수다 했으니까 무리수가 아닌 거 뭐야? 유리수다가 참이다 했더니 끝에 가니까 이거 말이 안 되네요. 그럼 얘는 원래 게 맞다. 이렇게 가는 거.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유형 20번으로 가볼게요. 절대부등식이 나왔네요. 자, 봅시다. 다음은 두 실수 A, B에 대하여 부등식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A, B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함을 증명하는 과정이다. 자, 실수에서만 항상 가능한 거고요. 요거 완전 제곱식 걸로 항상 바꾼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항을 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AB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한 다음에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어 주죠. A제곱 마이너스 AB. 자, 그럼 이거 절반의 제곱이니까 4분의 1 B제곱 마이너스 4분의 1 B제곱 플러스 B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실수기 때문에 완전 제곱식으로 가는 거예요. 왜?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는 항상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하면 뭐예요? A-2분의 1B의 전체 제곱이 되고요. 요 뒤에 두 개 계산하시면 플러스 4분의 3B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야 됩니다. 자, 근데 봐봐. 이거 제곱을 했네?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실수의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고 결국 두 개를 더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가에 들어갈 거 뭡니까? 2분의 1b 되고요. 자, 나는 이때 등호는 A는 B는 C 뭐일 때 성립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등호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여기가 는이 돼야 돼요. 자, 이거 모르겠으면 는 적으시면 돼요. 여기에서 A-2분의 1B의 제곱 플러스 4분의 3B 제곱은 0이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자, 봐봐.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다. 배웠어요. 우리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면 둘 다 0이어야 된다라고 배웠을 겁니다. 왜? 그래야지. 우리 실수는요. 제곱을 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데 0보다 크거나 같은 애 두 개를 더했는데 0이 됐다는 얘기는 둘 다 0인 수밖에 없다. 결국 A는 B는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예요. 알맞은 거 썰었으니까 여기에서 A는 B는 없어야 되겠네. 그래서 여기는 나는 0이 들어간다. 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실수 나오면 완전 제곱식이다. 이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21번 유형입니다.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절대부등식 나왔네요. 보통 절대값 기호가 있으면요. 절대부등식 풀 때 제곱을 많이 씁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제곱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네요. 자, A 절대값 더하기 B의 절대값이 A 플러스 B 합의 절대값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하라 해서 어떻게 했어요? 두 개를 제곱을 해서 각각 여기를 제곱 해가지고 차를 구했네요.
차를 구한 게 0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 부등식이 성립하겠죠. 자, 그럼 이거 제곱을 해보셔야 되는데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 이거의 전체 제곱을 해봅시다. 자, 우리 이거 완전 제곱식 어떻게 되죠? 앞에 거 제곱 더하기 2AB 그 다음 뒤에 거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보시면요. 이 부분 보세요. 절대값을 해서 제곱을 하나 그냥 제곱을 하나 어차피 숫자는 제곱 그대로 되고 부호를 신경 써야 되는데 어쨌든 절대값을 시키면 양수 그냥 제곱을 해도 양수 결론은 얘는 그냥 A제곱과 같다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B제곱이랑 같겠죠. 그러면 가운데 부분은요 또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요 그냥 그대로 이대로 적으셔도 상관이 없는데요 얘는요 우리 곱하기를 하면 어때요? 뭐 마이너스 2 곱하기 플러스 3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 그냥 일단 숫자 먼저 곱하고 부호는 얘가 부호가 같냐 다르냐에 따라서 부호가 정해지잖아요. 그래서 얘는 결국 곱은 A, B 하시면 되고요. 부호는 근데 봐봐 절대값 시켰으니까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 전체의 절대값과 같다.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 자, 그 다음 거 봅시다. A 플러스 B의 절대값의 제곱입니다. 자, 얘는요 사실은 이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절대값을 시키고 제곱을 하나 그냥 얘 자체를 제곱을 하나 어차피 양수로 바뀌고 숫자만 제곱하는 거 똑같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얘는 풀면 어떻게 돼요?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됩니다. 자, 근데 두 개 빼랬지. 빼면 남는 건 바로 뭡니까? 이 절대값 AB 빼기 2AB 하니까 2로 묶어서 절대값 AB 빼기 AB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봐봐. 일단 얘네들은 같을 수 있기 때문에 0이 될 수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얘가 뿌릴 때도 얘는 마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얘가 마일 때 얘가 뿌릴 수는 없잖아. 얘는 무조건 뿌리야. 근데 얘는 뿔이 될 수도 있고 마가 될 수도 있어. 같은 뿔 뿌리면 얘는 0이 될 거고요. 얘가 뿔마면 0보다 크겠죠. 그죠?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네요. 그래서 얘가 성립합니다. 절대부등식이 성립합니다. 여기까지 증명을 했네요. 그럼 가에 들어갈 건 뭡니까? 절대값 AB 마이너스 AB다. 그럼 3번 아니면 4번 아니면 5번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등호가 나일 때 성립한다. 등호, 는이 성립해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는이 성립해야 되니까 절대값 AB 마이너스 AB가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이게 0이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이거 이항하시면 절대값 AB가 누구랑 같다? 그냥 AB랑 같다. 이런 결론이 나와요. 자, 절대값을 씌우면 얘 무조건 뿌리죠. 그럼 얘가 같으려면 얘도 뿌려야 되겠네. 그럼 AB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몇 번?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갈 텐데 자리가 없으니까 좀 치우고 할게요. 자, 봅시다. 22번 유형입니다. 두 양수 xy에 대하여 x 플러스 y분의 2 곱하기 y 플러스 x분의 8은 xy가 a일 때 최소값 b를 갖는다. 이때 상수 ab에 대하여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문제 산술기하 있으니까 산술기하 써야지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그렇게 문제가 항상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그죠? 자, 얘 왜 산술기하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왜 산술기하를 쓰냐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산술기하는 뭐였어요? 더하기의 평균과 곱하기의 평균. 그래서 합이나 곱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는 얘 곱입니다 해서 요거 두 개 뭐 합으로 갈래 해도 뭐가 아무것도 안 돼요. 안 되잖아. 그지? 그럼 요거를 요거 각각을 보면 합에 얘는 곱이니까 두 개 합하면 어떻게 돼? x 플러스 y분의 2 더하기 y 플러스 x분의 8은 2 루트 두 개의 곱이다. 뭐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뭐 어떻게 정리 안 되는데 그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얘는요 어떤 걸 딱 눈에 들어오셔야 되냐면 이 x가 있는데 걔가 분모로 내려갔고 여기에 이 y가 분모에 있던 게 분자로 올라갔어요. 그죠? 어떻게? 두 개를 직접 진짜 곱하면 돼요. x 플러스 y분의 2와 y 플러스 x분의 8 요거를 분배 법칙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자면 xy 플러스 8 그 다음 이렇게 두 개 곱하면 플러스 2 플러스 xy분의 16 이렇게 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xy 플러스 xy분의 16 더하기 10 얘의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나왔네요. 자, 그럼요 어떻게 최소값 구하느냐? 더하기 10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얘의 최소를 구하면 돼. 알겠죠? 그때 뭐를 쓰는 거야? 산술기하를 쓰는 거야. 자, xy 아이고 잠깐만요. xy 더하기 xy분의 16은 뭐라고 되죠? 원래라면 요 나누기 들어가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루트 두 개의 곱
하는데 보통은 이거 분모에 있는 이 꼴보기 싫어서 2루트 이렇게 간다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자, 그래서 xy 더하기 xy분의 16은 xy 곱하기 xy분의 16의 루트 씌운 거에 곱하기 2다. 단 여기에서 양수 a, b, xy라고 나왔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산술기하는 항상 양수일 때만 성립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곱하면 얘가 약분이 돼서 없어지잖아. 땡큐하게. 그럼 어떻게 돼요? xy 더하기 xy분의 16이 자, 얘는 16은 4로 나오니까 2랑 곱하면 8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요. 자, 근데 나 뭐 구하랬어? 이거의 최소값 구하랬으니까 여기 더하기 10이 있네요. 양변에 더하기 10을 하면 되겠죠. xy 더하기 xy분의 16 더하기 10은 18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최소값이 얼마? 18입니다. b는 18. 근데 문제는 xy가 a일 때라고 나왔잖아. 자, 얘가 지금 최소값 b를 갖는다 했을 때 b가 바로 요거죠. 이게 등호가 성립한 거예요. 산술기하에서 보통 최소값이 언제 되냐? 등호일 때 성립한다는 걸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그럼 이게 등호일 때 지금 얘가 최소값을 갖는다 했는데 그럼 얘가 언제냐? 그때 xy가 어떻게 구해요? 구하는 방법 직접 구하면 되죠. 어떻게? 자, 지금 식이 어떻게 돼 있죠? xy 플러스 xy분의 16 플러스 12 18이 됐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이항하면 xy 플러스 xy분의 16 마이너스 8은 0. 양변을 xy로 곱할게요. 그럼 xy의 제곱 마이너스 8xy 플러스 16은 0. 이렇게 되고요. 그럼 얘는 xy 마이너스 4의 전체 제곱이 0이라서 xy가 4다. a는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네. 두 개 더하면 22가 답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죠? 자, 23번째 유형입니다.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9x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9의 최소값을 m, 그때 x의 값을 n이라 하자. 이때 상수 mn에 대하여 n 플러스 n의 값을 구해라 라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갑자기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게 왜 나왔을까요? 이걸 보면 내가 산술기하를 써야 될 것 같다라는 걸 조금 센스 있게 눈치를 챌 수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x 플러스 1 있잖아. 그죠? 그래서 요거 이항해봐.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우리 산술기하 쓰려면 양수가 돼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거 써야 되겠네. 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얘는 양수네요. 자, 근데 얘는요. 9x가 양수라고 얘기할 수가 있나요?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 9x를 그대로 쓸 경우에 이제 산술기하를 했을 때 뭐가 사라지거나 하는 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얘도 어떻게 하느냐? 얘도 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니까 9x 플러스 9도 0보다 커요. 양변을 9를 곱한 거예요. 그럼 그런 형태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돼? 9x 플러스 9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9 빼기 9 이렇게 돼야 돼요. 자, 왜 이렇게 되는지 아실 것 같아요. 자, 일단 요 플러스 9를 했으니까 빼기 9를 해야 되고요. 그럼 여기 왜 굳이 플러스 9를 했느냐? 얘도 양수여야 되거든요. 이 양수려면 여기 양변에 9를 곱하니까 요 9x 플러스 9는 양수잖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얘를 9로 묶어 나서 보면 뭔가 눈이 들어올 겁니다. 자, 이렇게 되죠? 여기에서 여기 산술기하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곱하면 약분해서 없어진다는 게 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9x 플러스 1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9는요. 이 루트 2개의 곱 9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1분의 9와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아이는요. 거기에 빼기 9가 있죠. 어떻게 해요? 여기 빼기 9, 여기도 빼기 9, 양변에 마이너스 9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요거 약분해서 없어지고요. 얘는 9, 9, 81인데 루트에서 나오면 9, 2, 9, 18 빼기 9니까 얼마? 9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결론이 나오네요. 그러면 최소값이 얼마다? 9라는 게 나오는 거고요. 자, 그때 x값을 n이다 라고 했어요. 얘가 9가 되는 x값이 n이다. 그럼 어떻게 풀면 돼? 아까 요 첫 번째 식 있죠? 9x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9가 됐다. 이때 x값 구하면 되지 뭐. 그럼 일단 다 9를 나눠버리면 x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1이 1이다. 양변 x 플러스 1 곱할게요. 그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여기다 x 플러스 1 곱하니까 x 플러스 1. 없어지네. x제곱이 0이니까 x가 얼마다? 0일 때 성립하네요. 이게 n입니다. m 더하기 n, m 더하기 n 하면 얼마? 9. 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있잖아. 우리 최소값은 아까 산술기하대로 풀면 되고요. 그때 x값 구할 때는요. 아까 전에처럼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우리 산술기하 할 때 요거 배웠는데 a 플러스 b가 2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했을 때 뭐 등호는 a는 b일 때만 성립한다. 이런 말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 산술기 했을 때 이 두 부분이 같으면 되거든. 그래서 이거 두 개가 같다 해서 x를 구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다음 유형으로 넘어갈게요. 두 양수 xy에 대하여 2x 더하기 3y가 6일 때 xy의 최대값을 알파, 그때의 xy의 값을 각각 베타 감마라 하자. 이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값을 구하라. 자, 일단 두 양수라는 말에서 양수니까 산술기가 쓸 수 있겠구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자, xy에 갑자기 얘는 최대값이요. 이때까지 최소값이었는데. 왜 그럴까요? 이때까지 최소값은 합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얘는 곱이니까. 얘를 산술기하 그대로 써볼게요. 2x 더하기 3y는 2 루트 2x 곱하기 3y 이렇게 되죠. 자, 얘가 얼마예요? 6이야. 6. 6은 2 루트 6xy 이렇게 될 거고요. 양변을 제곱을 해버릴까? 아니면 제곱을 해볼까요? 그럼 36. 얘는 4되고 24xy 이렇게 되나요? 자, 그럼 xy가 누구보다 24분의 3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약분하면 2분의 3이죠. 자, xy가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대. 그럼 제일 큰 게 누구야? 2분의 3이잖아. 그래서 알파는 2분의 3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때의 xy 값을 또 구하라네. 언제일까요? 우리 산술기하 될 때는 어떠한다 했어요? 내가 아까. 요거 산술기하는 등호는 성립할 때 언제라고? a는 b일 때. 얘 두 개가 같아야 돼요. 2x는 3y일 때. 됐습니까? 자, 근데 그때 얘네들 값을 구하라는데 어떻게 구하죠? 2x가 3y니까 x는 2분의 3y 이렇게 잡을 수 있고요. xy의 최대값이 2분의 3일 때에 그때 그걸 구하랬잖아. 그럼 xy가 2분의 3일 때를 구해야 되니까 요 x 대신에 얘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2분의 3 y 제곱이 2분의 3이네. 그럼 y 제곱이 1이 되는 거고요. 그때 xy는 양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y가 1입니다. 자, 그럼 x는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2분의 3 되겠네요. 그러면 얘가 베타, 얘가 감마 이렇게 되네. 문제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2분의 3 플러스 2분의 3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 3 더하기 1 해서 얼마? 4가 답이 되네요.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다음 유형 넘어갑니다. 유형 25번입니다. 길이가 100m인 줄을 모두 사용하여 오른쪽 그림과 같은 4개의 작은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진 구역을 만들려고 한다. 구역의 전체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할 때 구역 전체 테두리인 바깥쪽 직사각형의 둘레길이를 구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아는 거 길이가 모두 100m다. 그거 하나 알고요. 그 다음에 전체 넓이가 최대가 돼야 된다. 요 두 가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근데 같은 4개의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요 길이를 x라고 잡으면 이게 전부 다 x야. 그죠? 그럼 밑에도 마찬가지로 x, x, x 직사각형이니까 그러면 요 길이를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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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다. 그러면 모든 둘레 길이가 100이니까 이거 다 더하면 100이죠. 8x 더하기 5y가 100이다. 일단 내가 잡을 수 있는 건 이거고요. 다음 전체 넓이가 최대가 되라는데 전체 넓이가 어떻게 돼요? 자, 요거 한 개 넓이 얼마죠? 가로 곱하기 세로 하니까 xy야. 여기도 xy, xy, xy 어떻게 돼요? 4xy입니다. 전체 넓이는 4xy인데 얘의 최대를 구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딱 4xy 나오려니까 얘는 합이고 얘는 곱이네? 바로 산술기하가 나오셔야 되는 거야. 그럼 8x 더하기 5y는 이 루트 두 개의 곱이니까 바로 40xy 이렇게 되겠죠. 근데 4xy 구하랬네요. 그럼 여기는 일단 100이고요. 그죠? 아이고 이 모양이 왜 이래? 이 루트 40xy. 자, 2를 나눌까요? 그럼 50이고 루트 40xy입니다. 그럼 양변을 제곱하면 5, 25, 2500. 얘는 40xy다. 우리는 4xy라 했잖아요. 양변을 뭘로 나눌까요? 10으로 나누면 되겠네. 그럼 250이 되는 거고 4xy가 됩니다. 자, 4xy는 250보다 작거나 같다. 가장 클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250이네요.
그럼 전체 넓이가 최대가 될 때 바로 얼마입니까? 250일 때. 그때 뭐를 구하랬죠? 이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랍니다. 전체 구역의 테두리. 이거 둘레 구하랬죠. 자, 이거 구해보면 어떻게 돼요? 4x, 4x, 8x, 그 다음 y, 2y. 8x 더하기 2y의 값을 구하라. 문제는 사실 이거였네요. 아, 그럼 4xy 굳이 구할 필요도 없었네, 그지? 그럼 최대가 될 때가 언제냐가 중요한 거예요. 4xy가 250이다 라고 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지만요. 우리 산술기하 할 때, 등호가 성립할 때. 등호는 언제 성립했죠? 이 두 개가 같을 때입니다. 한마디로 8x랑 5y가 같을 때 이게 항상 등호 는이 성립을 하는데요. 근데 8x 플러스 5y가 100이라며 이 두 개가 똑같대. 그럼 각각 50, 50이어야 되겠구만. 그죠? 그럼 8x가 50이고요. 5y가 50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건 너무 쉬운데요. 그죠? 굳이 아까 250을 구할 필요가 없었네요. 문제는 8x 더하기 2y니까 8x는 50 됐고요. 2y 하려면 요거 5로 나누면 y는 10. 그럼 2y는 20. 20이랑 여기 50이랑 더하면 답은 얼마? 70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사실 이 부분이 필요 있다 없다. 이 부분 필요 없습니다. 여기 뒤에 부분. 왜? 나 지금 최대 넓이 구하라는 줄 알았어. 처음에. 근데 최대 넓이 1대. 넓이가 최대 1대 이 둘레의 길이를 구하랬으니까 굳이 이것까지 적을 필요 없이요. 딱 뭐만 보시면 돼요. 아, 얘가 지금 보면 이게 xy, 4xy를 구해야 되잖아. 아, 얘가 이 등호일 때 얘가 최대겠구나. 이런 게 감이 오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항상 절대부등식에서 등호가 성립할 때는 어떨 때다? 이거 두 개가 같을 때다. 그래서 8x가 8y일 때 최대다. 그럼 두 개 더해서 100이라 했는데 두 개가 똑같다니까 아, 얘도 50, 얘도 50이구나 해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럼 이제 코시 슈바르츠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죄송합니다.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은 어떤 거였죠? a제곱 플러스 b제곱 곱하기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 ax 플러스 by의 전체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자, 여기에서 등호가 성립하는 거 언제냐? 이것도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안 외우셔도 풀 수는 있겠지만 외워두시면 빨리 풀 수 있습니다. 언제냐? a분의 x와 b분의 y가 같을 때 등호는 이때 성립한다. 이렇게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실수 xy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50이고요. 2x 플러스 3y의 최대값. 그때의 xy 값을 베타 감마.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를 구하라 라고 했네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우리 이 뭡니까?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으로 만들어 볼 텐데 2x 3y 그죠? 2하고 3이 있네. 그럼 2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이랑 x제곱 플러스 y제곱 2x 플러스 3y의 전체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바로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입니다. 자, 얘는 4 더하기 9니까 13. 그 다음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50이라고 나왔죠. 13 곱하기 52가 2x 플러스 3y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럼 요거 이항해 주시면 2x 플러스 3y의 제곱 마이너스 자, 여기서는요 굳이 곱하기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이게 제곱이라서 제곱 마이너스 제곱 형태로 바꿀 거거든요. 얘는 보면 13이고 얘는 뭐 곱하기 뭐예요? 4 곱하기 13이거든. 그럼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13의 제곱 한 개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요. 얘를 이렇게 이항한 거거든요. 이해됐나요? 자, 그럼 얘는 뭐야? 제곱 마이너스 제곱. 얘는 26의 제곱이거든요. 제곱 빼기 제곱. 어떻게 합차. 2x 플러스 3y 더하기 26. 2x 플러스 3y 마이너스 26. 이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2x 플러스 3y는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26과 26 사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최대라고 했지요. 최대 언제? 요거 바로 26일 때입니다. 아, 알파는 26이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때 xy 값을 베타 감마라고 한다고 했을 때 자, 2x 플러스 3y가 잠시만요. 2x 플러스 3y가 26이다. 요때 x가 얼마냐? y가 얼마냐? 요거를 구해야 돼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해요? 어떻게 구하냐? 요 1차랑 요 2차를 연립하셔서 푸셔도 되고요. 아까 등호는 어떨 때 성립한다?
요 a분의 x와 b분의 y가 같을 때 성립한다. 요거 이용하셔도 돼요. 사실 이거 이용하는 게 제일 간단합니다. 그럼 여기 문제에서는 어떻게 돼요? 2분의 x와 3분의 y가 같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 y는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3x야.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해 주시는 거죠. 그럼 2x 더하기 3y인데 여기다 3을 곱하니까 2분의 9x는 26 이렇게 되겠죠. 양변 2 곱하면 4x 플러스 9x는 50이다. 13x가 50이니까 x가 얼마? 4가 나오고요. y는 얼마일까요? x는 4, y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여기다 4 집어넣으면 약분하니까 얼마? 6이 되네요. 그래서 요거 다 구했습니다. 이게 알파고요. 베타는 요거 4, 요거는 감마.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3개를 더하랍니다. 4 더하기 6 하면 10, 거기다가 26을 더하니까 답은 얼마다? 36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서는요.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 기억을 해두시면 이렇게 쉽게 풀 수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안 된다. 나 기억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 지금 2x 플러스 3y가 26일 때가 최대라고 했죠. 이거랑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0이다. 1차식과 2차식을 연립해서 푸셔야 되는데요. 답은 똑같이 나오나 계산이 조금 더 많이 걸린다는 거. 그래서 고등은 사실 시간 싸움인 거 알고 계시죠? 외워두시면 훨씬 빨리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27, 28. 두 유형 남았습니다. 요것만 하면 이제 명제죠. 끝납니다. 오락가락한다. 큰일 났네. 자, 27번 유형 가봅시다. 두 실수 xy에 대하여 3x 플러스 4y가 5일 때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거는 너무 꺼민 문제네. 바로 코시-슈바르츠 쓰면 돼요. 어떻게? 3이고 4네요.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과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곱은 3x 플러스 4y의 전체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자, 얘는 3, 3은 9, 4, 4, 16 더하니까 25. x제곱 플러스 y제곱이고요. 여기는 3x 플러스 4y가 5라며 그럼 얘는 뭐야? 5의 제곱 25. 양변 25로 나누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얘의 최소값은 얼마? 1이군요. 너무 쉽죠? 코시-슈바르츠 바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럼 402번 같은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이냐? 지금 보면 반지름이 1인 원이 있고요. 여기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이 있네요. 자, 그랬을 때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자, 직사각형이니까 얘가 x면 야도 x, 야도 y면 야도 y.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2x 더하기 2y의 최대값을 구하라 이겁니다. 근데 내가 아는 건 뭐예요? 반지름이 1이라는 것밖에 몰라. 그럼 반지름이 1인 걸 여기서 어떻게 써먹어야 될까? 여기서 딱 보시면요. 이게 중심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딱 끄면 여기도 1이죠. 얘 무슨 삼각형 되게?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그럼 여기서 수선해발 내리면 딱 정확히 절반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자, 요걸 조금 지우고 적을까? 요 x 좀 지우고 적을게요. 여기서부터 요까지 요게 얼마야? 2분의 1x예요. 그럼 이 길이는 어떻게 될까? 이 전체가 y라며. 근데 여기에서도 보면요. 이 길이랑 이 길이 어때요? 같겠죠? 이 부분이 뭐야? 2분의 1y야. 그럼 여기에서 피타고라스를 쓸 수 있겠다. 그죠? 그러면 2분의 1x의 제곱이니까 4분의 1x제곱 플러스 4분의 1y제곱이 요 반지름의 제곱 1이다. 양변 4 곱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4다. 내가 아는 건 이건데요. 얘 최대값 구하랍니다. 이제 바로 코시 쓰면 되겠네. 2 둘 다 들고 있으니까 4 더하기 4. 2의 제곱을 각각 한 거예요. 그 다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x 플러스 2y의 전체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자, 4 더하기 4, 8이고요. 얘는 4라고 나왔죠. 그죠? 그럼 4, 8, 32네. 32가 요 순서를 바꿔서 적을까? 2x 플러스 2y의 제곱은 32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럼 2x 플러스 2y는 어떻게 돼요? 각각 요거의 뿔마루트 씌운 마이너스 4루트 2 플러스 4루트 2 사이에 있네요. 그럼 최대값이 얼마? 플러스 4루트 2가 되니까 답은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명제 대표 유형 싹 정리 다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명제 다음 단원 뭐지? 유리함수인가? 한번 같이 나가보도록 해볼게요. 자,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